뉴스로본 특징주의 김호정입니다. 현재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선박 평형수 설비 의무화 조선업계 희소식이라는 뉴스입니다. 이 배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싣고 다니는 선박 평형수를 관리하는 국제 기준이 내년 9월부터 강화됩니다. 이 기준이 엄격해지면 선박 신규 발주 규모가 5년간 30조 원가량 늘어나는데요. 이 조선업계는 노후 선박 교체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고 수주 절벽 현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금리 동결하면 당분간 안도랠리, 중국 등 신흥국 투자는 신중해야라는 뉴스입니다. 이 미국 FOMC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이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한편 그동안 주가 하락폭이 컸던 에너지와 소비주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동안 거품이 끼었다는 경고가 쏟아지던 채권의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화주 실적 장세 개봉박두라는 뉴스입니다. 이 영화주가 연이은 흥행작에도 불구하고 쉽게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이 기관 투자의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편 관계자들은 길었던 추석 연휴로 인해 예년보다 관객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3분기에는 영화주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구 구조 따라 바뀌는 생활 방식, 코스닥 수혜주는이라는 뉴스입니다. 이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활 양식 변화가 이 코스닥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바일 쇼핑과 홈쇼핑 증가, 그리고 개인형 레저 문화 확산 등과 관련한 이 중소형주가 코스닥 시장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가정 간편식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CJ 플래시웨이가 뽑혔고요. 또 고령화 관련주로는 셀트리온과 메디톡스가 꼽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동원그룹 물류 포함 4대 주력 산업 키운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동원그룹의 동부 익스프레스 인수 추진으로 인해 주력 사업과 물류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존 핵심 사업에 물류업을 추가해 4대 주력 사업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병 거래 가격이 4,700억 원으로 이 동원그룹이 성사시킨 인수합병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 동원그룹은 2년간 6개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업 구조를 효과적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CJ 대한통운 세계 각국서 M&A 추진이라는 뉴스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물류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자다그룹과 국제 특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남아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적극적인 M&A를 통해 매출을 4배 이상을 늘리고 또 2020년까지 글로벌 톱 5대 물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패널 수급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3.18% 상승한 29,2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이스트입니다. 미국 옐러 간의 토비라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79% 상승한 1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시죠. 이 하반기에도 호실적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현재 3.41% 상승한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로본 특징주의 김호정이었습니다. 네, 뉴스로본 특징주 확인해봤고요. 이번엔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CDB 홀딩스 이경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업계가 반길 만한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선박 평형수 설비를 의무화한다는 내용,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긴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 부품주들이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이슈인지 먼저 개념부터 좀 알고 가보도록 하죠. 말이 어렵죠.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배에다가 무게 중심을 싣기 위해서 물을 실어요. 근데 이제 대서양에서 실은 물을 태평양에다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 때문에 이 평형수 관리 협약을 맺는데요. 국내 조선사에게는 그렇게 큰 수혜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성형수 이 수처리 장비가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한 22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몇 조 원에 달하는 그런 배들을 교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국내 대형 조선사에게는 제한적인 그런 수혜가 예상되고요. 그 부품사들, 그러니까 수처리 장비 부품사들, 국내에는 한라 IMS 정도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데 요 종목은 이미 그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와 관련돼서 종목을 찾을 필요는 지금은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관련주들이 뭐 한라 IMS, 뭐 BWMS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BWMS는 이제 종목이 아니라 그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의 이름이 네, BWMS가 협약이고요. 한라 네. IMS가 우리나라의 선박 평형수 처리 업체고요. 네. 이 한라 IMS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설계가 남미 쪽으로 그리고 북미 쪽으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좀 네, 디테일한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져 있어요. 상당 부분 이제 이 부분이 통과될 거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라 IMS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에는 어떤 영향을 갖게 됩니까? 제한적이죠. 이게 네. 이렇다고 해서 배를 다 교체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바로 내일 미국의 금리 결정 소식이 전해집니다.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장 상당히 견조합니다. 안도랠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 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은 문제는 디플레이션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이 갑자기 다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굉장히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바라봅니다. 그 배경은 지금 미국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고용 지표는 맞아요. 지금 리먼 사태 이전만큼 돌아왔습니다. 실업률이 4.8%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TV를 보시는 어르신들도 다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인플레이션은 처음입니다. 1% 미만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게 1999년도 IMF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발생하는 지금 디플레이션 단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국내 시장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원자재를 수출해 가지고 돈을 버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기축통화인 금리를 인상해 버리기 때문에 달러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글로벌 시장은 12월 달에 또 다시 또 연기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어떤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구간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야지 신흥국 경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디플레이션이에요. 신흥국 경기는 계속 답보의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고 네. 이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원자재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 답답한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네. 연일 흥행작들이 쏟아지고 있는 영화 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관련주들도 기지개를 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나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드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드 관련돼서 가장 피해가 됐던 것이 극장, 드라마 제작 회사들,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었는데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겠고, 이 종목들은 지금 서서히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만큼은 싸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성강퉁 시장을 개장한단 말이에요. 올해 내에 이제 성강퉁 시장을 개장한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중국에서요? 네,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7%인데 그거를 앞지르고 있는 산업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미디어 콘텐츠? 네, 맞아요. 네네. 예, 미디어가 연평균 30%에 가까운 그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디어 업체들도 그와 동반 수혜주로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드 문제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SM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굉장히 뭐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소녀시대, 엑소, 동방신기 이런 아티스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그 엑소의 이제 주 성장 원동력인 엑소의 그 멤버들이 중국으로 이제 이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혜가 다시 이제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동방신기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그동안 실적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내년 정도에 이제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본에서 콘서트 수익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아티스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회복이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에 따라 우리 생활 양식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주를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죠. 네. 내가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를 갈 필요가 없거든요. 사과를 사더라도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은 오랫동안 수혜주로 부상되었었고 이 1인 가구 증가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북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고령화 사회가 많아질수록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뭐 1인 가구 비율이 50%에 달해요. 그들의 생활 양식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 부동산에서의 큰 변혁이 발생합니다. 네. 부동산이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리모델링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거든요. 가구 산업이나 어떤 그 집안을 설계하고 새롭게 마루를 깔거나 이런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재조명이 되고요. 또 택배 산업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홈쇼핑으로 물건을 소비하거나 또 아니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소비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멀리 굳이 내가 쇼핑을 하러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국내에 유명한 택배 회사가 있죠. CJ 대한통운과 같은 이런 업체들이 수혜주로 크게 부각될 수 있고요. 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을 통해 그 공략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로본